대기업 임원 퇴직 1년, 충격적인 현실. 월급 없이 살아보니 은퇴 후에도 돈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대기업 임원까지 했으면 은퇴 걱정 없겠네? 퇴직 전까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다. 임원은 돈을 많이 벌었을 거고 퇴직금도 많을 테니 노후 생활이 안정적일 거라고 다들 생각한다. 사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 현실은 달랐다. 월급이 끊기자마자 생활 패턴이 완전히 흔들렸다. 지금껏 내가 누렸던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미 몸에 밴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 퇴직금과 자산이 있어도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이 없으면 불안해진다.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 내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니다. 수많은 퇴직자들이 겪는 현실이다. 이번 글에서는 나처럼 대기업에서 퇴직한 후 예상치 못한 현실을 맞닥뜨린 3가지 사례를 소개하며 퇴직 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58세 전 대기업 임원의 씁쓸한 현실. 퇴직금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제 막 퇴직한 김모 씨 58세는 한때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올랐던 사람이다. 월급은 넉넉했고 퇴직금도 5억 원 넘게 받았다. 하지만 1년 만에 퇴직금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니 돈이 왜 이렇게 빨리 줄어드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지출을 살펴보면 답이 나온다. 우선 자녀의 유학 비용. 퇴직 전에는 월급에서 나가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퇴직금에서 충당해야 한다. 다음으로 자동차 유지비와 고정비. 임원 시절에는 법인카드가 있었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던 차량이 있었지만 이제 모든 비용이 본인 몫이다. 마지막으로 투자 실패. 그는 퇴직금을 굴려보겠다는 생각에 부동산과 주식에 손댔다가 큰 손실을 봤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작은 사업이라도 준비해 둘 걸 그랬어요. 그의 후회는 단순하다. 월급이 끊긴 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이 나올 방안을 준비했어야 했다.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2. 60세 퇴직 후 무료한 3일이 없으니 삶의 의미도 사라졌다. 박모 씨 60세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35년을 근무했다.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켰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였다. 하지만 퇴직 후 6개월 만에 그는 우울감에 빠졌다. 회사 다닐 때는 하루가 너무 바빴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요. 퇴직 전에는 친구들과의 네트워크도 활발했지만 막상 회사에서 나가고 나니 연락이 뜸해졌다. 남는 건 가족뿐인데 집에서 하루 종일 있다 보니 아내와의 갈등도 잦아졌다. 그는 동호회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려 했지만 일하는 것과는 다른 공허함이 느껴졌다.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삶의 목표와 사회적 역할이라는 점이었다. 그는 결국 재취업을 결심했다. 단, 대기업 수준의 월급을 받으려는 욕심은 버리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중소기업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지금 그는 예전만큼의 수입은 아니지만 다시 누군가를 돕고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3. 55세 퇴직 후 창업 실패. 직장인의 감각과 사업 감각은 다르다. 이모 씨 55세는 퇴직 후 외식업 창업에 도전했다. 대기업에서 관리직을 맡았던 경험이 있으니 운영도 수월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대기업에서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팀이 있었지만 사업은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하더라고요. 첫 달부터 예상보다 매출이 나오지 않았고 직원 관리도 힘들었다. 코로나까지 겹치면서 결국 1년 만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퇴직금의 대부분을 잃고 난 뒤 그는 창업을 준비하는 법을 미리 배웠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창업은 퇴직 후 쉬운 선택지가 아니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도전이었다. 지금 그는 창업보다는 프리랜서로 전환해 기업 강의와 컨설팅을 병행하고 있다.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 3명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크게 3가지다.
퇴직 후 지속적인 수익원이 없다. 퇴직 후 삶의 목표가 없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퇴직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은퇴 전부터 현금 흐름을 확보하라. 월급이 끊기면 소비는 그대로지만 수입이 급감한다. 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파트타임 일자리, 부업, 임대 수익 등 작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라. 퇴직 후의 삶은 돈뿐만 아니라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중요하다. 취미나 사회활동, 봉사활동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 전에 철저히 준비하라. 사업이든 재취업이든 은퇴 후 새로운 도전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퇴직 전부터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 후 삶 준비하면 다르다. 퇴직 후 삶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기업 임원도 공무원도 직장인도 모두 같은 고민을 한다. 하지만 퇴직 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크다. 퇴직 후 1년 충격적인 현실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당신은 어떤 퇴직 후 삶을 원하는가? 지금 준비하는 만큼 은퇴 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퇴직 후 1년 충격적인 현실, 월급 없이 살아보니. 이전 내용 요약. 대기업 임원도 퇴직 후 지속적인 수익이 없으면 불안해지고 삶의 목표를 잃으면 우울해질 수 있으며 사업을 준비 없이 시작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은퇴 전부터 현금 흐름을 만들고 의미 있는 활동을 찾고 새로운 도전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퇴직 후 우리의 뇌와 몸은 이렇게 변한다. 퇴직 후 많은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무너지는 건강과 정신적인 공허함이 더 큰 위협이 된다. 우리는 보통 퇴직을 긴 휴가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뇌와 몸은 이를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 은퇴 후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알아보자. 1. 뇌는 쓰지 않으면 퇴화한다. 해마의 위기. 퇴직 후 급격히 기억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뇌 구조 자체가 변하는 과정이다. 해마 히포캠퍼스의 역할. 뇌 속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학습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사회적 활동이 줄어들면 해마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며 인지 기능이 저하된다고 한다. 실제 사례. 65세에 퇴직한 한 연구원은 은퇴 후 1년 만에 내가 왜 여기에 왔지? 라며 길을 잃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병원 검사 결과 해마 위축이 시작되었고 경도인지 장애 디멘시어의 전 단계 판정을 받았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새로운 것을 배우라. 언어, 악기, 글쓰기 등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라. 퇴직 후에도 동료 모임, 강연 참여, 운동을 지속하라.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 퇴직 후에도 뇌를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억력과 사고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2. 은퇴 후 병은 존재한다. 신체적 변화. 퇴직 후 갑자기 아프거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사람이 많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퇴직 후 활동량 감소에 따른 신체의 변화 때문이다. 2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은 사라진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2주 동안만 활동량이 줄어도 근육량이 20% 감소한다. 특히 하체 근육 대퇴사두근이 가장 빠르게 줄어들어 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실제 사례. 퇴직 후 이제 편하게 쉬겠다며 하루 종일 TV를 보며 지낸 60대 남성 어씨. 6개월 후 병원에서 근감소증 SARCOPENIA 초기 진단을 받았고 이후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다.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일상 속 걷기와 근력 운동을 습관화하라. 단백질 섭취를 늘려 근육 감소를 막아라. 닭가슴살, 두부, 콩 등. 매일 일정한 활동을 유지하라. 퇴직 후에도 목표를 만들고 움직여라. 퇴직 후 신체 활동을 급격히 줄이면 근육 감소와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진다. 이를 예방하려면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필수다. 3. 나는 누구인가 심리적 변화와 자아 상실. 퇴직 후 우울감과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흔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에서 오는 문제다. 인간의 자아는 역할에서 형성된다. 직장인이었던 시절 우리는 회사에서 역할을 부여받는다. 하지만 퇴직 후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 남는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새롭게 찾아야 한다. 실제 사례. 30년간 대기업 임원으로 일한 B씨는 퇴직 후 불면증과 우울감을 호소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의견을 묻지 않아요.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결국 그는 퇴직 후 1년 만에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라. 멘토, 강사, 봉사활동 등. 퇴직 후에도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라. 친목 모임, 동아리 활동. 작은 목표라도 설정하고 성취감을 느껴라. 매일 아침 운동, 독서 등. 퇴직 후에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밀려올 수 있다. 퇴직 후 삶을 위한 3가지 필수 전략. 퇴직 후 1년 충격적인 현실을 피하려면 다음 3가지만 기억하자. 1. 현금 흐름을 유지하라.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익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작은 일이라도 좋다. 재취업, 프리랜서, 투자 등으로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자. 2. 뇌와 몸을 지속적으로 단련하라. 운동, 학습, 사회적 교류가 뇌 건강과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다. 난 이제 쉴 거야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활동적으로 살아야 한다. 3.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사회적 역할을 만들어라. 퇴직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멘토링, 강연, 취미활동, 봉사활동 등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 퇴직 후 이렇게 살 걸 후회하지 않으려면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준비 없이 맞이하면 경제적 문제, 건강 문제, 심리적 문제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많은 퇴직자들이 말한다. 퇴직 전에 이걸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당신은 어떤 퇴직 후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 준비하는 만큼 당신의 미래는 달라질 것이다.